지금부터 내년 2월 달까지는 보증서를 활용하는 자금들은 끝났다. 대출은 필요할 때 받는 게 아니라 빌려줄 때 받는 거다.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대표님 모시고 오늘 기업들에게 네. 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 한번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말이 되면서 네.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많아지는데 최근에 레고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네네. 사건들이 있으면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대출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때 그 대출 공백기가 생길 텐데 좀 기업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이 난관을 좀 넘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올해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아. 우리 기업들이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드리는 조언이 나랑 상관없다.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반복된 이슈들이 나한테 리스크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12월 1일 날 우리 10인 미만 제조기업, 네. 5인 미만 비제조기업들만 전용으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리대출, 보증서 네. 끊어오거나 담보 제공하시면 저희가 이자 싸게 대출해 드릴게요. 이런 대리대출이 12월 1일 날 오픈됐습니다. 네. 마감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 네. 그리고 그날 마감. 올라가자마자요? 네. 알고 있던 사람들만 미리 준비했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받는 정말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올해 나오는 자금의 마지막이었다는 거.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뭐 지원기관 부처 시도 자금들이 연초부터 레이스를 시작해서 보통 10월이면 거의 다 소진됐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10월에요. 그렇죠. 이제 로컬적인 성격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의 숫자가 많은 기업은, 많은 지역은 좀 빨리 소진될 것이고, 중소기업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밀도가 낮은 지역들은 조금 더 이렇게 자금이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명쾌한 거는 12월에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은행들마저도 네. 은행들마저도 이제 우리가 IMF,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네. 대출을 무작정 많이 보내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인지들이 이제는 금융기관에도 생겼습니다. 네. 이제 심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을 본점에서 혹은 은행에서 하라고 할당해주는 만큼만 했으면 나는 내 걸 다 한 거예요. 더 한다라고 해서 나한테 사실은 크게 득되는 게 없는데, 네. 그렇게 해서 더 했는데 사고 한 건 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쵸.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 지점 혹은 본인한테 할당된 편성을 다 맞추게 되면 자금을 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11월 말에 이제 저희 다 했어요라고 저희한테 노티스를 보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내년 2월 달까지는 대부분의 보증 자금들, 보증서를 활용하는 자금들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 이게 최근에 그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채권 시장의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매년 일어나는 거예요. 매년. 네. 사실은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연말 연초가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렇죠. 왜냐면 사업 계획을 세우고 뭐 하다못해 인테리어를 갈건 뭐 네.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해도 이때가 제일 돈이 필요한데 돈은 다 말라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은행이 안 해주고 보증기관이 안 해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금융에 가는 맞아요. 일들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저희 행센 TV를 통해서 상담을 문의하셨던 분들도 이제 은행 가고 보증기관 갔는데 안 해준다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금융 쓰고 있는데 네. 너무 원리금 분할 상환이나 금리가 힘드니 해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매년 12월 달이 되면 내년 2월까지는 보증서를 활용하는 대출들을 못 쓰게 될 거다라는 걸 염두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12월 달 연말 연초에 쓸 자금들은 하반기 시작하면 네. 미리 마련하는 시도를 하셔야 된다. 아, 예비비를 미리 확보하시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뭐 말씀을 12월 1월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가 다 알아볼 게 아니라 뭐 7월이든 8월이든 그렇죠. 그때부터 네. 미리 계획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대출 관련해서 항상 드리는 지론이 뭐냐면 대출은 필요할 때 받는 게 아니라 빌려줄 때 받는 거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요. 은행에 예산이 없고 보증기관에 예산이 없으면 신청하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 네.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조건이라고 하면 예비비를 좀 구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활용하시기 이제 뭐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진공, 소진공 자금들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말이 돼서 이제 정말 나 그래도 나는 자금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첫 번째 쓰실 수 있는 자금은 담보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담보. 네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담보 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미 대출 쓰고 있어요.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뭐 대출 쓰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네. 하시니까. 근데 가계대출 한도랑 사업자 대출 한도는 다릅니다. 가계대출은 대부분 이제 DTI로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셨을 거고 네. 사업자 대출은 보통 LTV나 네. 대출 네. 혹은 신용 포지션으로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은행에서 나 잡힐 거 아무것도 없는데 대출해 주세요 보다는 네. 제가 담보를 제공할 테니 얼마라도 대출을 해주십시오가 자금을 조달하는 현명한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저 같은 경우도 그 사업자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집에 대출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대출 받으러 가니까 그 생활안정자금 2억 2억. 네. 이 끝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사업자 나 사업자요. 한도가 빡. 그럼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은 이 대출이라는 제도를 잘 이해하시면 내가 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면서 가계대출, 내 개인 대출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요즘에 말하는 나라에서 막고 지양하고 네. 제재해야 되는 카테고리로 빠지는 거고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밀면서 내가 사업하는 놈이요라고 포지션을 바꾸시면 네. 이게 이제 기업 대출이라는 대출 포지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업 대출은 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한도나 금리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담보를 제공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렇죠. 네네. 또 그것도 배부른 사람들 소리다. 또 맞아요.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보가 없는데 내가 신용 등급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 가셔서 말씀드린 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이제 자금이 이미 다 떨어졌고요. 로컬 지역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은 대부분 소액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연말까지 있고 또 1월 개시되면 또 바로 자금을 지원하는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증서도 신용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신용 등급이 괜찮고 내가 보증서를 크게 안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 가셔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걸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을 권해드리고요. 네. 안타깝게도 내가 보증서를 좀 쓰고 있거나 혹은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K뱅크, 카카오뱅크 혹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혹은 뭐 우리 지방에 있는 광주은행, 부산은행에서 네.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뱅크들은 다 은행이에요. 네. 이금융이 아닙니다. 다만 은행에서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들이어서 금리적인 매력은 없지만 한도가 조금 나온다라는 거와 이자는 좀 비싸지만 1금융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그렇게 네.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담보를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시고 담보가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신용도가 좋다라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을 좀 활용하시고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신용 등급이다라고 하면 이제 중금리 대출들 은행에서 취급해주는 중금리 대출들을 네. 활용해서 시대를 좀 만드시면 그래도 조금은 낮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대출은 필요할 때 받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대출해 줄 때 받는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요, 우리 이렇게 올해 정부 예산을 쓰겠습니다라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요, 네. 세금을 어떻게 걷고 채권을 어떻게 발행하겠다는 예산에 대한 돈이 네. 재무적으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계속 환경이 이렇고 내가 매출 추세가 이랬고 트렌드가 이렇고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내가 사업에 문제가 안 생기구나라는 고민을 하셔서 그 시드머니는 항상 예비비로 들고 계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근데 대출이라 그러면 사실 예전부터 인식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대출 없는 상태가 뭔가 맑은 상태. 그럼요. 대출 있으면 약간 우중충한 상태. 맞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대출을 내가 왜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또 뭐 하러 내.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또 일반적인 대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였으면 또 다 잘 됐을 테니까. 저희가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출을 안 쓸 수 있는 분들은 안 쓰시면 좋아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뭐 저희 아버님이 44년생이신데요. 굳이 대출을 쓰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안 쓰고 부담스럽지 않은 소득 활동과 내 육체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경제적인 완성도보다는 예를 들면 시간이라는 네. 내 자유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출을 안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은 이미 대출을 쓰고 계세요. 네. 거래대금 안 준 것도 빚입니다.
우리 월세 한 대씩 깔고 가는 것도 빚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최근에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서 급격하게 대출을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냐면 활부금융하시는 분들이에요. 원청업체에서 기계라든가 뭐 예를 들면 포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로 공급해주면 그걸 받아서 내가 장사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갚아가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그들도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활부로 공급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자금 조달 시장이 싹 막혀버리니까요. 지금 활부금융 시장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일시납으로 사가든가 아니면 활부 못 해줘. 네, 두 번째 지금 활부 거래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이 지금 대출로 급하게 선회하는 경우가 뭐냐면 세금입니다. 최근에 이제 소득세 중간연합을 하러 가신 사장님들이 다 혀를 내두르세요. 이 대표 카드 활부로 보통 세금 냈었는데 무이자 활부가 없어졌어. 1, 2천만 원의 세금 중간연합을 하시는 분들이 무이자가 아닌 활부를 긁으시려고 하면 그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보다는 대출이 훨씬 이자가 싼 거죠. 네, 그래서 대출을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시면 좋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경영 활동 안에 영업 활동 안에 이미 활부금융이라든가 후불이라는 개념에 대출을 다 쓰고 계세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내가 은행 대출을 쓰는 게 난지 거래처 대출을 쓰는 게 난지 활부금융이 난지 은행 대출이 난지 이런 고민을 해보셔서 네. 내가 대출을 쓰는 게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예비비 차원에서 만들어서 들고 계시는 게 사실은 연말 연초를 대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그 회사가 잘 될 때 보면 유보금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돈은 놀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지만 회사는 일부러 놀릴 때가 있잖아요. 예비비 차원에서 그럼요. 네네.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그럼요. 모르니까 있는 돈을 안 굴려서 수익이 안 들어오는 것도 굳이 따지자면은 뭐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듯이 대출이 필요 없지만 미리 미래를 예상해서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은 경영 전략이 되겠다. 그럼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최근에 보증서 담보대출을 거래처 사장님이 받아오셨는데요. 네.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4%, 4.5% 정도 받으셨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서 놀라셨다고. 4.5% 요즘에는 귀염둥이 이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사모님이랑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집 담보대출이 6%야. 그치. 그게 정상이지. 네, 보증서 4.5% 받고선 이거 엄청 사기꾼 새끼들 이제 이렇게 많이 받아가 이러고 집에 가서 사모님이랑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야, 네. 더 받았어야지. 집 대출 6%인데 그치. 깜짝 놀라셨대요. 삽대 대출을 처음 받아 보시니까 이렇게 다들 듣기로 1, 2% 대출 쓴다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못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네. 개인 대출은 더 많이 올라 있었던 거죠. 그쵸. 네,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계 대출은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기업 대출은 지원해줄 목적으로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업 대출 대부분이 신용의 베이스를 두는 거 생각해 보시면 금리 그렇게 높은 편 아니고요. 제가 그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4%대 대출 받았는데 지금 네.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예금 5%대 많거든요. 하나 더 넣어놔도 밑질 예비비라는 예대마진? 개념, 그렇죠. 예비비라는 개념에서는 사실은 밑질 게 없는 거죠. 그쵸. 네. 너무 부러운데 이번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연말에 항상 이렇게 대출이 고갈된다. 네. 연말 연초는 대출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라는 걸 인지하신다라고 하면 미리 좀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세상 모든 일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준비하면 늦는 맞습니다. 것처럼 맞습니다. 돈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 개념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